그런데 그러면 나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러면은 강사하지 말란 얘기야? 나 협회를 선택한 기준은 1번은 비용, 2번은 집에서 가까운지, 그리고 몇 명이서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지. 오늘은 필라테스 강사 수입,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필라테스 강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나요? 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메이저 협회도 아니고 그리고 전공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면접을 봤던 두 군데 센터에서 합격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배울 점이 많은 센터를 선택해서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잘한 선택이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았던 건 첫 번째 비용이었어요. 물론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이 한 500 내외로 들어오던 시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격증 과정에 비용을 많이 내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비용적인 부담은 없어 하신다면 저는 메이저 필라테스 추천드려요. 당연히 메이저에서 취득을 하시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물론 메이저 협회를 나왔다고 다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메이저 협회나 아니면 조금 유명한 협회들 몇 개가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 나온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잘 가르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야말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여유가 돼 하시면 메이저 협회를 가신다면 비교적 내가 면접까지 가는 관문은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비용적인 여유가 없어서 메이저 협회를 선택하진 않았어요. 유선으로만 가격을 확인하고 상담을 가진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좋아하던 강사님들, 제가 실제로 필라테스를 배우면서 이 선생님 되게 재밌게 가르쳐 주신다, 이 선생님하고 운동하면 개운해 라는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던 선생님들의 협회를 먼저 추려봤어요. 그래서 나온 협회가 클래식 필라테스 협회 하나였고, 이거는 제가 개인 레슨을 100회 정도 하면서 알게 된 선생님한테 직접 여쭤봤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케파 선생님들이 운동에 대해서 지식도 많으시고 되게 재미있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머슬케어 선생님이었는데, 머슬케어도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클래식 베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룹 레슨에서는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 소름 끼치게 좋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좋은 수업을 이 그룹 레슨의 비용으로 받다니 영광이야였는데, 다른 제 친구나 제가 추천했던 다른 회원님들은 너무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냥 재미가 없어요 라는 피드백도 많았거든요. 그만큼 호불호가 조금 있었고, 하지만 여기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협회들은 고가 협회는 아니었지만 중저가, 아니 중고가라고 할게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졌어요. 저는 물론 주말을 다 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사실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1시간이라는 건 편도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를 했냐면, 제가 그때 강서구에서 살았고 회사는 파주였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혹시 뭐 퇴근하고 연습실을 쓸 수도 있으니까 퇴근 버스가 가는 곳, 그리고 집에서도 가기 어렵지 않은 곳을 먼저 선택을 했는데 그게 합정역이었어요. 왜냐면 합정역에 가는 셔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센터에 먼저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보고 상담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하러 갔어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걸었어요. 걸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쪽인데 뭔가 저랑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거기는 협회가 나쁜 게 아니라 나와 색깔이 안 맞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약금 돌려받는 것도 싫고 귀찮고 해서 계약금 날리고 거기 안 갔어요. 근데 계약금도 비쌌어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알아본 센터가 집에서 엄청 가깝고 연습실 개방도 항시 어떤 시트나 이런 걸 작성을 하면 연습실 개방도 잘 되고, 그리고 인원이 6명이었어요. 6명이서 지도자 과정 내내 수업을 진행하는 거였죠. 그래서 인원은 제가 알아본 협회 중에서 가장 적었고, 또 좋았던 건 지도자 과정을 진행하시는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도 하시고 정말 자세하게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이 너무 합리적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 비싸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협회에 비해서는 조금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도 많더라고요. 저가 협회는 이유가 있다, 뭐 중립도 안 알려준다더라, 막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나온 협회는 일단 체형 교정을 진행할 수 있는 초보 강사도 1대1로 거기에 중점이 조금 맞춰져 있고, 플러스 그룹 수업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주는 수업 내에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만족할 수 있는 협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필라테스 센터의 인포 선생님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선생님 어디에서 자격증 따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추천해요. 어쨌든 제가 협회를 선택한 기준은 1번은 비용, 2번은 집에서 가까운지, 그리고 몇 명이서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지 였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아, 네 가지 기준 누가 몰라. 근데 너무 많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시간을 내셔서라도 상담을 꼭 가보셔야 돼요. 아니면 유선으로라도 진짜 꼼꼼하게 여쭤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 과정 후기 있잖아요. 후기 물론 뭐 쓰면 뭐 드려요, 쓰면 뭐 해드려요 라는 것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좋지 않으면 후기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기를 최대한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커리큘럼 뭔지 잘 모르시겠어도 한 번씩 계속 보시다 보면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해부학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해부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비전공자이지만 근육을 뭐 다 아는 건 사실 어렵죠. 물론 시험 볼 땐 다 외우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강화해야 되는 근육과 그리고 필라테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근육들은 사실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가 레슨을 진행하면서 질환이 많이 생기는 어깨라든지 목이라든지 뭐 무릎,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만 선생님들이 수업의 필드에 나가기 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나온 협회는 그런 그 어떤 체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알려주시고 실제로 나중에 시험을 볼 때도요. 뭐 기구에서 어떤 동작 해볼게요 이런 게 아니라 케이스를 줘요. 6개 정도의 케이스를 주고 거기서 랜덤으로 뽑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회원을 티칭한다는 느낌으로 기구를 다 써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기 점수가 따로 있고 해부학 시험도 따로 봐서 그게 다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되어야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협회 내에서 하는데 쉽게 할 수도 있잖아. 아, 아니요. 저는 사실 제가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해부학 당연히 붙겠지. 뭐 이거 좀 외우면 되지 않겠어 했는데 해부학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그 정도로 대충 하진 않아요. 물론 모든 협회가 그렇겠지만 일단 제가 나온 협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협회를 선택하실 때 저는 제일 먼저 비용 요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내가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만큼 어떤 아웃풋을 뽑아내셔야 되잖아요.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당연히 시간적 여유가 많고 비용적 여유가 되시면 메이저 협회 가세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연습실 개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인원이 소수인지. 그리고 네 번째, 커리큘럼 잘 봐도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물어보고 서치하고 상담 다니시면서 알아보기. 이렇게 하셔서 정말 조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선생님들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내가 돈을 지불하고 자격증을 따도 돈이 아깝지가 않고요. 그 투자 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그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러면은 강사하지 말란 얘기야? 중저가 협회 나와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맞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